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챕터 4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기본서 129조 챕터 4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제를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번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서 변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성별은 재수가 없는 거다. 그죠? 1번. 2번 변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수는 측정할 관측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이 변하는 자료를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항상 이런 거 나오죠. 뭐뭐 하는 것들만 뭐뭐만 가능하다. 이런 말은 틀릴 확률이 되게 많다. 일단 1번. 2번 조작적 정의의 결과물이죠. 3번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만 한다. 맞습니다. 4번 연속성 또는 비연속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우리가 연속성은 양이나 크기죠. 양이나 크기를 측정할 때 주로 나타냅니다. 연속, 비연속, 형은 개수나 또는 횟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비연속형으로 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답은 1번 간접도 가능합니다. 3번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연구 대상의 속성 맞습니다. 2번 독립변수는 결과, 종속변수는 원인 반대로 되어 있죠. 독립변수가 원인, 종속변수가 결과 반대로 되어 있다. 3번 변수의 속성은 경험적 현실의 전제, 계량화, 속성의 연속성 등이 있다. 맞습니다. 4번 변수의 기능에 따라 독립, 종속, 매개변수 나눈다. 맞습니다. 답은 2번. 4번 실험에서 인과관계를 추론이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추론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갖도록 처치를 한다. 우리가 이런 변수를 독립변수다. 그죠? 그래서 처치를 원인에 대한 처치를 다른 값을 갖도록 하고 우리가 결과를 보는 변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원인, 독립변수가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값을 계속 개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또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답은 독립변수, 답은 4번. 5번 다음에 갓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별 통계 자료를 수집한다고 할 때 출생률은 어떤 변수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뭐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즉 출생률, 즉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는 감소한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출생률에 영향을 받는 거죠. 결과죠, 결과.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은 뭐다? 종속변수다. 결과죠. 답은 4번. 6번 다음 사례에서 성적은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가? 대학교 3학년 학생인 A, B, C군은 학기 말 시험에서 모두 A 플러스를 받았다. 3명의 학생은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죠. 앞자리 앉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은 수업 시간 중 좌석 위치와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성적이 결과물이 되는 거죠. 좌석의 위치는 원인. 그래서 우리가 성적은 뭐다? 종속변수다. 결과. 답은 4번.
매개변수, 매개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인변수 혹은 가설변수라고 하는 것으로 사전에 조작되지 않은 변수다. 원인변수가 뭐죠? 우리가 이거를 독립이다. 독립변수. 2번 결과변수라고 하면 독립변수의 원인을 받아 일정하게 변화된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변수. 결과는 뭐다? 종속. 3번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변수. 이거를 우리가 외생 변수. 4번 개입 변수죠. 매개 변수는 개입 변수다. 다른 말이죠. 불리며 종속 변수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독립 변수에 의하여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주는 변수. 정확한 의의죠. 매개 변수의 의. 답은 4번. 8번 세 가지 변수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통합 무슨 변수인가? 종교가 사회적 통합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개 변수다. 2번 매개 변수. 9번 노인의 참여,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고 자아 존중감의 향상으로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해서 자아 존중감 어떤 변수인가? 노인의 사회 참여, 자아 존중감, 생활 만족도 높아지는 거죠. 매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개 변수. 그래서 매개 변수는 우리가 독립, 종속, 매개 가운데 매개 이죠. 독립 변수의 결과,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의 원인인 변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다. 매개 변수. 결과, 원인. 이것도 시험에 지문에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답은 2번. 10번 종업원이 친절할수록 패밀리 레스토랑의 매출액이 증가. 친절할수록 가설 검증하고자 할 경우 레스토랑의 음식의 맛 역시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음식의 맛은 어떤 변수인가? 제3의 변수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다 이거를 음식의 맛 독립 변수 이외의 변수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외생 변수. 답은 3번. 11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변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뭐뭐는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매개다. 일단 매개. 틀린 거죠. 원인이 되는 변수로 두 변수 관계를 중간에서 설명. 매개 변수. 뭐뭐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뭐죠?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다? 조절 변수다. 그래서 조절 변수 답은 3번. 12번 다음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변수는 뭐뭐는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나왔죠. 독립변수에 앞서는 거죠. 독립변수에 대해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또 뭐뭐는 매개변수와는 달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 도입한다. 그래서 인과관계 독립변수에 앞선다는 거죠. 앞서면서 우리가 이거를 선행변수다. 답은 1번. 13번 다음은 어떤 변수에 대한 설명인가? 어떤 변수가 검정용이로 통제되면 원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두 변수가
유관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통제됐다. 그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억제 변수다. 억제 변수. 그래서 중요하다. 억제 변수. 14번 교육 수준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령을 통제했다고 나오죠. 연령을 통제하면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때 연령과 같은 검정 요인은 무엇이라는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방금 똑같이 억제 변수. 뭐를 통제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억제 변수 유의미하게 나온다. 억제 변수. 통제와 억제는 같은 연관을 지어야 되겠죠. 15번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검정 요인이죠. 검정 요인. 우리가 이보다 왜곡 변수 아니다. 억제 변수 아니다. 구성 변수와 외계 변수 요거 맞죠. 3번 외적 변수 아니고 답은 3번 정확하고 명료한 겁니다. 정확, 명료. 16번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또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검정 변수가 아닌 것은 구성, 선행, 매개 맞고 여기서는 예측은 아니다. 말 그대로 예측을 하는 거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예측 변수. 1번 인과적 관계의 검정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인과적 관계죠. 원인과 결과. 검정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다? 외적 변수 들어갑니다. 선행 변수 들어가고 매개 변수 들어가고 말 그대로 잠재 변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재 변수는 직접 관찰 및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7번에 4번. 18번 중요합니다.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1번 x가 y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하고 두 변수가 높은 상관을 보이면 두 변수 x, y가 인과관계에 있다고 결론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관이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다른 개념이다. 둘이.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 2번 x와 y의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 간엔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x, y가 비록 0이라 할지라도 상관관계가 0이라 할지라도 두 변수의 관계는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틀린 질문. 3번 x와 y가 실제로는 정의 관계를 가지지만 상관계수는 부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다음은 3번. 4번 상관계수는 부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아니, 죄송합니다. 4번 x와 y 사이에 매개의 변수가 있을 경우 x와 y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틀린 질문. 답은 3번. 19번 변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시험이 약간 정답을 고르는데 난해할 수 있죠. 기억, 매개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독립변수의 결과,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 맞죠? 니은 억제 변수는 두 변수 x, y의 사실상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걸 우리가 뭐다? 요거를 왜곡 변수다. 디귿 왜곡 변수는 두 변수 x, y가 서로 관계가 있는데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는 뭐다? 억제 변수. 틀렸죠. 리얼 통제 변수는 외적 변수의 일종으로 그 영향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변수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리얼
답은 4번. 20번 연구자들의 과설에 포함된 변수들에 관한 옳은 설명을 다음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학업 부진이 비행 친구와 사귀도록 만들고 이것이 비행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학업이 부진한 학생이라도 학교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면 비행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학생들의 어릴 적 가정 환경,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라는 또 다른 연구자들의 가설이 있다. 학업 부진은 뭐죠? 원인이죠. 비행이 되는 것은 종속 결과, 기억 맞는 지문, 비행 친구와의 사귐은 뭐죠?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매개 변수 맞다. 선생님의 관심은 중간에 조절하는 변수죠. 선생님의 관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관심을 받으면 맞고, 어릴 적 가정 환경은 제3의 변수, 외생 변수이다. 맞습니다. 다 이런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죠. 그래서 또 나올 확률이 또 많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21번 다음 중 범주죠. 범주형인 것은 우리가 변수의 범주형은 우리가 먼저 질적이다. 질적 변수. 그리고 연속형 있죠. 연속형 변수가 있는 거죠. 연속형은 우리가 양적 변수다. 그래서 범주형에는 뭐가 있죠? 분류나 우리가 순서. 그다음 연속형, 양적 변수죠. 양적 변수는 어떤 양이나 크기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주형이다 그러면 분류나 순서, 잔여수 아니죠. 지능지수, 원화로 연관수도가 아니고 3단계 계층적 지위 상중하 순서나 분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4번. 22번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질적 변수는 속성의 값을 나타내는 수치의 크기와 의미가 없는 변수이다. 맞죠? 양적 변수는 측정한 속성값을 연산이 가능한 의미 있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죠? 3번 양적 변수는 우리가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로 나눌 수 있다. 맞습니다. 몸무게가 80kg 이상인 사람을 1, 이하인 사람을 0으로 표시하는 것은 뭐죠? 질적 변수를 양적 변수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양을 질적 변수로 변화시킨 것이다. 숫자로 표시했으니까 그죠? 답은 4번. 23번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성별, 종교, 직업, 학력 뭐죠? 질적 변수이다. 맞죠? 질적 변수에는 양적 변수의 전환은 거의 불가능. 양에서 질로는 가능. 3번 계량적 변수 혹은 메트릭 변수라고 불리는 것은 양적이다. 맞죠? 계량, 양. 4번 양적 변수는 몸무게와 키와 같은 이산 변수와 자동차와 판매대수와 같은 연속 변수로 나눈다. 반대로 되어 있죠. 양적 변수는 몸무게나 키와 같은 연속이다. 자동차의 판매대수와 같은 이산 변수.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문 헷갈리지 않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 그리고 저희 기본서의 134페이지
기출 체크 문제. 이것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34쪽 기출 체크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번 연속 변수로 구성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히 소득 연속 가능하죠. 거주 기간도 몇 년부터 몇 년, 범죄율 유리이기 때문에 연속 변수로 가능하지만 1번 인종은 당연히 연속 변수를 할 수 없다. 1번 25번 개념의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개념 이제 컨셉이 나오는 컨셉 페이지 우리 기본서 133페이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1번 일정한 관계 사실에 대한 추상적이다. 맞습니다. 추상적이다. 사실과 사실 간의 관계, 논리의 연관성을 부여하는 거다. 이걸 뭐라 그럽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 3번 특정한 여러 현상들을 일반화함으로써 나타내는 추상적인 용어다. 추상적도 나왔죠. 추상적이다. 4번 현상을 예측 설명하고자 하는 명제, 이론의 전개에서 그 바탕을 이루는 역할이다. 맞습니다. 답은 2번 개념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일반적 합의, 정확한 정의, 경험적 증거들 이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우리가 가치 중립성이다. 답은 3번. 27번 개념이 사회과학 및 기타 조사방법에 기여하는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개념은 연역적 결과 이것도 중요합니다. 연역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 조사 연구에서 주요 개념은 연구의 출발점을 가르쳐 준다. 맞죠? 개념은 언어나 기억으로 나타내어 지식의 축적과 확장을 가능. 맞습니다. 4번 인간의 감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또 나왔죠. 뭐뭐만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면 일단 틀린 질문의 확률이 많다. 답은 4번. 28번 개념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개념적 정의 나오죠. 1번 수란적인 정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개념할 때는 수란적인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설명할 때 그 개념 자체를 다시 사용하면 또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란적인 정의를 하면 안 된다. 1번 적극적 혹은 긍정적인 표현 맞죠. 정의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만의 특유한 요소나 성질을 적시 뜻이 분명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를 공유하는 용어를 써야 한다. 맞습니다. 1번 29번 개념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측정 가능성과 직결된 정의다. 이건 뭐죠? 측정 가능성이다. 보다 조작적이다. 2번 조작적 정의를 현실 세계 현상과 연결시킨다. 아니죠. 개념적 정의는 조작적 정의를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현상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3번 거짓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의한다. 또 우리가 조작적이다. 4번 어떤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 맞죠. 개념적 정의 뜻. 30번 개념적 정의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게, 중량, 불안, 공포, 지능, 문제 해결 능력, 맞죠? 결혼 만족, 배우자에게 아침을 주는 차례된 횟수, 구체적으로 횟수가 나온 것, 구체적인 정의다, 구체적이다, 이건 뭐다? 조작적.
4번. 31번. 사회조사에서 개념적 재정의죠. 재정의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념과 개념 간의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나머지 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32번. 이론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준의 변수로 전환시키는 작업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작적이다. 조작적 정의는 기본서 134페이지에 나옵니다. 조작적 정의 3번. 33번. 개념의 조작과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실증주의 패러다임 맞습니다. 개념을 수량화, 측정 가능 맞죠. 사회현상을 보편적 언어 이런 것은 우리가 개념적이다. 틀린 말. 추상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 맞습니다. 34번 조작화와 관련하여 다음은 무엇에 관한 이해에 해당하는가? 신앙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일주일간 성경책 읽은 횟수 이런 것은 개념, 정의, 개념, 지수 아니죠. 우리가 이거를 지표라고 합니다. 지표. 3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 구성 개념이나 잠재 변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 의미를 부여. 이것을 우리가 뭐다? 조작적 정의, 추상적 개념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 바꾼 거죠. 36번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 맞죠? 조작적 정의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된다? 아니죠. 그런 말은 틀린 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조작적 정의는 측정을 위하여 불가피 맞죠.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 37번 다음 조합된 단어들과 동일한 논리적 구성 갖는 것은 개념화, 개념, 명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그래서 개념화 거치면 개념이 되고 개념이 모여서 그것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명제가 되는 겁니다. 추상적이다. 같은 논리적 구성은 조작화, 변수, 가설이다. 자, 이것은 조작화를 거치면서 변수가 되고 변수가 또 모여 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논리적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38번 조작적 정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실 세계에서 검증할 수 없다. 있죠. 개념적 정의 앞서 사전에 이루어진다. 아니죠. 3번 경험적 지표를 추상적이다. 아니죠. 개념적 정의의 최대한으로 1차대로 정의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39번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작적 정의 연구자마다 특정 구성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2번 구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다. 개념적이죠. 이건 3번 구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구체적일수록 후속 연구에서 재현하기 어렵지 않다. 4번 구성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연구마다 다를 경우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답은 4번.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경험 세계와 연결시킨다.
맞죠? 특정 개념은 반드시 한 가지의 조작적 개념만을 갖는다. 반드시 뭐뭐만 한다. 틀린 질문이 확률이 많다. 답은 2번. 조사 목적과 관련하여 실용주의적 측면 맞죠? 실행 가능성, 관찰 가능성이 중요 맞습니다. 답은 2번. 41번.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어진 단어가 이미 정립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과 동의적일 때 사용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한 것이므로 주어진 단어가 이미 정립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과 동의적이기도 한다. 2번. 용어의 지시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관찰 가능한 개념 구체화 맞죠? 구체화. 3번. 변수는 관찰과 측정의 단계가 분명히 밝혀져 있을 때 조작적 정의될 수 있다. 맞죠?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치로 변환하는 과정. 측정 가능한 수치로 변환. 맞죠? 답은 1번. 42번.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측정의 타당성, 정확성 관련이 있다. 맞죠? 2번. 적절한 조작적 정의는 정확한 측정의 전제 조건이다. 3번. 조작적 정의는 무작위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죠. 4번. 측정을 위해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43번. 개념을 경험적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죠. 바르게 나열한 것은 어떻게죠? 개념적 정의가 조작적 개념적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변수의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기억, 리지긋 3번. 44번. 조작적 정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작적 정의입니다. 구체화된 거죠. 빈곤, 물질적인 결핍 상태, 이거는 구체화된 게 아닙니다. 답은 1번. 소득, 월, 몇만 원, 서비스 만족도, 재사용, 의사, 유무, 의사, 신앙심, 종교행사 참여 횟수, 맞죠? 답은 1번. 45번. 청소년의 비행에 관하여 연구할 때 조작적 정의의 단계죠. 해당하는 것은 사전을 참고하여 비행을 명확히 정의한다. 아니죠. 청소년의 비행이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 아닙니다. 비행 관련된 척도입니다. 척도. 우리가 척도를 탐색하는 선정, 이거는 우리가 조작하다. 조작적 정의에 들어갑니다. 3번. 비행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한 거죠. 이것도 아니다. 답은 3번. 46번.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죠? 4번. 개념을 가시적이고 경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하는 질문이죠. 46번에 4번. 47번. 다음 중 이론에 대한 함축적 의미가 아닌 것은 함축적 의미. 1번. 과학적인 지식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론에 대한 함축적 의미입니다. 이론.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게 아니죠. 가설입니다. 요거는 가설이다. 2번. 명확하게 정의된 구성 개념이 상호 관련된 상태에서 형성된 일련의 명제를 말한다. 맞죠? 구성 개념은 실제 나타내는 구체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견해, 개념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현상 설명한다. 맞죠? 나머지 다 맞고 1번만 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48번. 과학적 연구에서 이론의 역할입니다. 이론의 역할을 모두 고른 것은 연구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
개념화, 분류, 사실을 예측하고 설명, 이론입니다. 지식을 확장시킨다. 지식의 결함을 지적. 이게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 맞다. 답은 4번. 4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나타냅니다. 잠정적. 이것에 대한 검증을 통해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에 해답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설이다. 가설. (50번) 가설 계속 나옵니다. 가설. 우리 페이지 135쪽 기본서. 틀린 것은 1번 가설은 과학적 검증 방법을 통하여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맞죠? 가설은 동일 연구 분야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어떻게 되죠? 있어야 됩니다. 연관이 있어야 한 2번 틀렸고 가설은 두 개 이상의 구성 개념이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진술. 가설은 반드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진술. 맞습니다.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좋은 가설의 예라고 할 수 없죠.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문장은 가설이 될 수 없습니다. 틀린 지문. 가설은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맞고, 가설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이나 변수의 관계를 표시한다. 가설은 아직까지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진술문이죠. 가설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 답은 1번. 52번 가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설은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맞죠? 가설은 변수로 구성되며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가설이 기각되었다면 반대되는 가설이 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죠. 가설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반대되는 가설이 참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4번. 53번 좋은 가설이 되기 위한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검증 가능 맞죠? 일반화 가능, 계량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추상적이며 그럼 벌써 틀리죠.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가설은. 4번. 54번 가설의 구비 요건 중 올바르게 서술된 것은 검증이 용이하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당연히 무관하면 안 되죠. 답은 1번. 55번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예로 옳은 것은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것이다. 좋지 않습니다. 가설의 예로 다양성이 통일된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바람직하다. 별로 좋지 않죠? 모든 행위는 비용과 보상에 의해 결정된다. 4번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뭐뭐할수록 그죠? 뭐와 비는 관련이 있다. 가설의 예로 4번이 가장 적합하다. 답은 4번. 56번 다음 중 좋은 가설이 아닌 것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할수록 그런 지문이 좋은 가설이다. 2번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도 높아진다. 좋은 가설 되죠. 리더십 형태에 따라 직원의 만족도 괜찮죠. 어떤 형태에 따라 리더십 형태,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맞죠. 성과가 더 높다. 좋은 가설이다. 1번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설로는. 57번 다음 가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모 간의 불화가 소년 범죄를 유발했던 불화가. 그죠? 2번 기업 경영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결정한다. 가설을 적합하지 않죠? 지연 때문에 행정의 발전이 저해된다. 괜찮죠? 도시 거주자들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그죠? 더 야당성을 띈다. 괜찮죠? 57번 2번 58번 다음 중 가설로서 가장 적합한 형태지수는 뭐다?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은 가설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리고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다. 가설로서 괜찮다. 이 지문은 58번에 1번 59번 가설의 적정성을 평가죠. 가설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가장거리가 먼 것은 오늘 우리가 페이지 기본서 136조 1번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없다. 동의어가 반복적이지 않아야 한다. 경험적으로 검증. 동일 분야의 다른 이론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 다 맞죠? 답은 1번 60번 좋은 가설의 평가 기준. 좋은 가설의 평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의 표현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검증. 맞죠? 계량화 가능성은 가설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량화도. 틀린 지문. 가설은 동의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맞죠? 답은 3번. 61번 가설의 평가 기준. 가설의 평가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계량화. 맞죠? 동의 반복적이어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위에 바로 나왔죠? 2번 동일 연구군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 있어야 검증 결과는 가능한 광범위하게 적용. 맞죠? 답은 2번 6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설의 종류는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가설이다. 벌써 딱 나와죠. 기무가설. 그래서 우리가 가설에는 기무가설과 반대되는 개념 대립가설, 이것을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구가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무가설, 대립가설. 2차 필답형에도 요 쓰는 문제 나옵니다. 기무가설, 대립가설. 그래서 항상 뭐다? A와 B는 차이가 없답니다. 없다. 이거는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항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무가설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무가설 설명. 63번 연구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연구에는 명백히 연구가설을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1번이죠. 연구가설은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연구가설의 예상된 해답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맞죠? 연구가설 같이 중립적이어야죠. 답은 1번 64번 연구가설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험적 검증의 절차. 맞죠? 현상들의 잠재적 의미를 찾아내고 현장의 질서를 부여. 맞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찰, 실험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한다. 맞습니다. 4번 다양한 연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많은 종류의 변수들을 채택하게 되므로 복잡한 변수들의 관계를 표시한다. 그렇지 않죠? 간단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간단 명료 논리적. 답은 4번 65번 경험적 연구를 위한 작업가설입니다. 작업가설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료해야 됩니다. 특정화 되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맞죠? 연구자의 주관이
분명하면 안 됩니다. 가치 중립적이죠.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66번. 다음 중 작업 가설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한국 사회는 양극화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경제성장은 사회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 자, 4번. 소득 수준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진다. 이게 괜찮죠? 가설로. 다음은 4번. 다음 중 작업 가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맞죠? 괜찮죠? 21세기 후반에 이르면 소금용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평범하죠, 문장이. 2번.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클수록 출산율은 어디보다 뭐뭐보다 농촌이 더 높을 것이다. 맞죠? 괜찮죠? 다음 2번. 68번. 연구 문제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때 학문적 기준이죠. 학문적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독창성을 가져야 된다. 맞습니다. 이론적 의의를 지녀야 된다. 이론적 의의.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광범위하고 질문 형식으로 쓴 상태여야 한다. 틀린 질문이죠. 광범위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명확하게. 범위가 좁혀져 있어야 되죠. 범위가 좁혀져 있어야 된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은 4번. 69번. 관찰된 현상의 경험적인 속성에 대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한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한 뭐죠? 이걸 우리가 측정이다. 측정. 70번. 측정의 개념에 대한 맞는 설명으로 모두 그런 것은 추상적 이론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한다. 맞죠? 개념 또는 변수를 현실 세계에서 관찰 가능한 자료와 연결. 맞습니다. 질적 속성을 양적 속성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숫자로 표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측정 대상이 지닌 속성에 수치를 부여한다. 맞습니다. 다. 이게 답이 4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적 속성을 양적 속성으로 전환. 맞죠? 경험적 세계와 개념적, 추상적 세계를 연결한다. 맞습니다. 조사 대상의 속성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4번.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 가능한 자료와 연결. 맞죠? 답은 2번. 답은 3번. 72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거울이 남은 것은 측정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맞죠? 하나의 변수에 대한 관찰값은 동시에 두 가지 속성을 지닐 수 없다. 맞습니다. 이론과 현실을 연결한다. 맞죠?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죠? 추상적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측정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중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측정이란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을 수치를 부여. 맞죠? 측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되어야 되죠. 3번. 경험의 세계와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를 연결. 측정은 과학적 연구에 필수적인 거죠. 당연하죠. 답은 2번. 74번. 측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관념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의 교량, 통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맞죠? 측정 수준에 관계없이 통계 기법의 적용은 동일하지 않죠. 측정 대상의 진 속성이 수치나 기호부여. 맞습니다. 3번.
75번 다음에서 설명한 측정의 종류죠.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된 다른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다? 밀도. 밀도는 어떤 사물이나 부피와 질량의 비율을 정의. 이 경우 밀도는 부피와 질량 사이의 비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추론 측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밀도 말고도 또 지능, 지수, IQ 이것도 추론 측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의 임의 측정은 연구자의 편의나 연구자의 편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임의로 지표를 설정하는 거죠. 임의로 지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질 측정 3번 본질 측정은 뭐다? 사물의 속성을 다른 속성에 도움 없이 쉽게 한다. 직접 수치화하는 겁니다. 직접 수치화하는 거다. 수치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길이, 무게 이런 것이 해당합니다. 길이나 무게. 답은 2번. 76번. 다음은 가로에 알맞은 말은 알맞은 것은 연속점 변수든 불연속점 변수 간에 이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째는 뭔데? 그죠? 이는 관찰지가 변수의 단 하나의 범주에만 해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런다? 상호 비타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돼야죠. 중복되면 안 되는 겁니다. 둘째는 뭔데? 이는 모든 관찰지가 빠짐없이 변수의 어느 한 범주에 속하도록.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포괄성이죠. 이거는 포괄성. 답은 3번. 77번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을 가구당 소득에 따라 100만원 이하,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상 등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중복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3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야 중복되지 않고 표시가 되는 거죠. 답은 뭐에 위반한다? 문제가 있죠? 상호 배타성. 중복이 돼 있죠? 가격이. 답은 4번. 이제 명서등비 나옵니다. 명서등비. 측정 수준과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명목, 성별, 인종 맞죠? 비율, 소득, 직업 아니죠. 명목이죠. 등간, 온도와 IQ지수, 서열, 후보자 선호, 사회계층, 상중하. 당연히 답은 2번. 79번 변수와 측정 수준이 연결이 옳은 것은 빈곤율은 뭐다? 빈곤율. 명목이 아니라 비율이다. 직업, 명목. 청소년 실업자 수 맞죠? 비율. 야구 선수 등번호는 명목. 다음 3번.
8번 다음 사례의 측정 수준은 기억 부부에게 현재 자녀 수에 대해 적음, 적당함, 많음이라는 세 가지 응답 범주로 답하도록 하였다. 니은 부부에게 그들의 실제 자녀수 적도록 하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수를 0으로 처리한다. 기억은 뭐죠? 우리가 서열을 정한 거죠. 적고, 적당하고, 많음. 서열 측정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서열이다. 자녀가 없으면 0으로 처리한다는 건 뭐죠? 절대 0점이라는 거죠. 없으면 절대 0으로 표시. 절대 0점. 이거를 우리가 비율이다. 상대 0점은 비율이죠. 아니, 등간이죠. 등간은 상대적 0. 답은 2번 서열 비율. 81번 측정의 수준이 바르게 작져진 것은 교육 수준, 중졸, 고졸, 대졸, 뭐죠 이게? 당연히 서열이죠. 교육연구, 종교 교육을 받은 기간, 연이죠 연수, 뭐다? 비율이다. 출신 고등학교 지역, 명목. 그러면 서열, 비율, 명목. 답은 4번. 82번 명목 척도를 구성을 위한 특정 범주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배타성이 있어야 되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포괄성이 있어야 되고 선택성은 아니다. 답은 4번. 주민등록번호, 도시번호, 자동차번호 같은 수치는 어떤 수준입니까? 쉽죠. 명목. 대상자들의 종교를 불교, 기독교, 카톨릭교, 기타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 경우 측정 수준은 뭐죠? 명목이죠. 명목. 85번 상경계열에 다니는 대학생이 이공계열에 다니는 대학생보다 물가 변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것이다. 그죠? 당연하죠. 가설에서 당연하진 않겠죠. 가설에서 상경계열의 학생 유무, 상경계열 학생의 유무라는 변수를 척도로 나타낼 때 이거는 뭐다? 우리가 명목이다. 상경계열의 학생의 유무. 그죠? 86번 다음은 어떤 척도에 관한 설명인가? 관찰 대상의 속성에 따라 관찰 대상을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범주로 구분. 변수 간의 사칙 연산은 의미가 없다. 운동소수의 등번호, 학번은 당연히 뭐다? 명목이다.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87번 명목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의 각 응답 범주들이 상호 배타적이 되죠. 상호 배타적. 특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 하나의 측정 대상이 두 개의 값을 가질 수는 없다. 맞죠? 절대적인 0점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걸 보다 비율이다. 영서등비, 비, 상대는 등간. 답은 4번. 88번 다음과 같은 질문지의 성별을 변수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별은 명목 맞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별 변수를 포함시킬 수 없다. 당연하죠? 우리 첫 번째 문제 나오는 지문입니다. 3번 성별 변수는 다른 변수와 종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만들 수 있다. 맞죠? 남성에게 1, 여성에게 2점을 부여한 다음 그 평균을 계산하여 남성비를 구할 수 있다. 당연히 뭐 1점, 2점 이런 수치를 부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명목 척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89번 어떤 제품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주 좋아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 같은 선택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어떤 척도를 측정된 것인가? 당연히 서열이죠. 90번 서열 측정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응답자들을 순서대로 구분. 맞죠? 절대 0점 거짓말하죠. 비율. 어떤 응답자의 특성이 다른 응답자의 특성보다 몇 배가 높은지 알 수 있다. 서열은 모릅니다. 그는 비율이다. 비율은 가감승제 유일하게 되는 거죠. 비율 측정은. 답은 1번. 91번 온도계 눈금이죠. 눈금을 나타내는 수치 측정 수준은 뭐다? 명서 등간이다. 비율이 일정하게 온도계 눈금이 일정하게 있는 거죠. 등간이다. 92번 다음에 설명 해당하는 척도는 현직 대통령의 인기를 측정하기 위해 0부터 100까지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가장 싫은 경우는 0, 가장 만족한 경우는 100으로 정했다. 이거 뭐죠? 등간이다. 이런 걸 등간이다. 이런 문제 중요합니다. 또 나올 확률이 또 많다. 93번 속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0점 존재하는 척도는 뭐죠? 속성이 전혀 존재하는 상태인 0점 우리가 이거를 명서 등비 절대 0점이라고 합니다. 절대 0점. 비율 척도 2025년도에도 기출된 문제입니다. 94번 다음 중 비율 척도가 아닌 것은 온도나 뭐라 그랬죠? 온도는 일정하게 눈금이 있는 거죠. 등간이다. 1번 틀리죠. 투표율, 몸무게, 소득금액. 답은 1번. 95번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연간 순수익을 원 단위로 조사하고자 할 때 측정 수준은 원 단위는 뭐다? 비율이다. 비율이 당연히 해야 되죠. 96번 다음 중 비율 척도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국반 예산 당연히 가능, 소득 가능, 연수 가능, 기온 나오면 뭐다? 등간이다. 답은 2번. 97번 비율 척도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A드라마 시청률이 20%, B드라마 시청률이 10%, A드라마 시청률이 B드라마보다 2배 높다. 맞죠? A 자동차가 시속 100km 달리고 B 자동차가 시속 150km 달리고 있다면 B 자동차가 A 자동차보다 1.5배 맞죠? A 학생이 받은 용돈이 20만원이고 B 학생이 받은 용돈이 10만원이라면 A 학생의 용돈이 B 학생보다 2배 많다. 맞죠? 비율입니다. 온도 4번 A 주전자의 온도가 섭씨 100도씨 B 주전자의 온도가 섭씨 50도 2배 뜨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온도 나오면 뭐다? 온도 등간이다. 답은 4번. 98번 척도의 종류 중 비율 척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절대적 기준 맞죠? 속성의 크기 수치상 가감승제 맞죠? 비율 척도로 측정된 값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맞죠? 가장 많은 정보 포함. 4번 월드컵 축구 순위 이거는 뭐다? 서열이다. 당연히 틀리죠. 4번. 99번 다음의 사항을 측정할 때 측정 수준이 다른 것은 횟수 비율, 몸무게 비율, 저축 금액 비율, 온도도 나왔네요. 등간. 3번.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 방법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정의 요소는 뭐다? 측정 수준이다.
명서 등비, 측정 수준. 측정 수준에 따른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명목은 성별과 종교처럼 분류적인 개념만 내포. 맞죠? 서열 척도는 특정한 성격을 갖는 정도에 따라 범주를 서열화. 맞죠? 등간 척도는 IQ처럼 대상 자체가 갖는 속성의 실체값이다. 실체값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비율이다. 속성 실체값 나타내는 비율. 4번 비율 척도는 소득과 성비처럼 0이라는 절대적 의미를 갖는 값이 존재. 맞죠? 다음은 3번 102번 측정 수준이죠. 측정 수준 명서 등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열 척도는 각 범주 간의 크고 작음의 관계를 판단. 맞죠? 비율 척도에서 0의 값은 자의적으로 부여되므로 절대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죠? 틀리죠. 명목 척도에서는 각 범주에 부여되는 수치가 계량적 의미를 갖지 못하죠. 등간 척도에서 각 대상 간의 거리나 크기를 표준화된 척도로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 103번 측정 수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이 달라지는데 다음 중 측정의 수준과 사용 가능한 기술 통계를 잘못 적혀진 것은 우리가 명목 수준은 뭐를 쓴다. 정각값 쓰지 않고 최빈값 썼습니다. 최빈값. 1번 서열은 범위, 등간은 최빈값. 그 다음에 비율은 표준 편차. 맞습니다. 등간은 최빈값도 쓰고 백분율도 쓰고 그 다음에 중앙값도 쓰고 산술 평균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면 더 좋죠. 답은 1번.